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심리학이 말했다. 지은이는 슈테파니 슈탈. 현재 독일어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심리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1963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나 트리어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다. 1993년부터 개인 심리상담소를 운영해 왔으며 30년의 심리치료 경험을 통해 자존감 강화, 애착 형성과 불안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 팟캐스트도 운영하고 있다. 프롤로그. 내가 사는 이곳은 불안 행성이다. 여기서는 매일매일이 위기다. 여기 사는 놈들은 대부분 못된 놈들이다. 이들은 강하다. 나보다 훨씬 강하다. 게다가 똑똑하다. 나보다 더 똑똑하다. 내가 약자라는 이유로 틈만 나면 나를 끝장내려 한다. 괜찮은 인간들이 몇몇 있기는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벌써 몇 번이나 크게 당했다. 이 행성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린다. 저항은 무의미하다. 사실 그 자들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속으로는 나도 강자가 되고 싶다. 남들이 내가 약한 걸 알아차릴까봐 나는 복면을 쓰고 다닌다. 복면이 있으면 강한 척 위장할 수 있다. 이걸 쓰고 있으면 강자들도 내가 자기들하고 비슷한 족속인 줄 알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 복면 말고도 생존하려면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건 입 다물고 있기다. 그 밖에도 지킬 것이 많다. 남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 절대 강자가 시키는 일에 싫다고 말하지 말라. 이왕이면 상대가 말하기 전에 먼저 눈치채고 움직여라. 간혹 반란을 시도하는 약자들도 있다.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다. 아무리 그래봤자 칼자루는 늘 강자들 손에 있다. 얼마 전 신문에서 확신이라는 행성이 존재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한다. 민주주의라는 게 통하고 사람들은 서로 호감으로 대한다고 써 있었다. 심지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한단다. 어이없는 건 그 확신 행성에서는 약점투성이 인간들도 서로 존중하고 아껴준다는 이야기였다. 이들은 평소에도 기분이 꽤 만족스럽다고 한다. 신문에서 그 행성 주민 한 명과의 인터뷰도 읽었다. 그는 그곳 역시 일부 악의적인 인간들이 살긴 해도 대부분은 괜찮다고 말했다. 집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기자가 그 주민에게 복면을 전혀 안 쓰느냐고 물었더니 아예 그게 뭔지도 몰랐다. 그럼 약점을 어떻게 감추냐는 물음에 한다는 말이 그냥 약점이 있는 채로 산다는 거였다. 누군가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는 그야 항의해야죠 라고 답했다. 어떻게 항의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상대방에게 당신 행동은 문제가 있고 불편을 준다고 말하는 걸로도 충분하단다. 주민은 또 덧붙이길 자기는 하루하루 인생이 준 선물에 감사를 느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자가 그 행성에 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 아주 간단합니다. 그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뭐야, 지금 나하고 장난하자는 거야? 이 세상에 그것보다 어려운 일이 더 있단 말이야? 본문을 읽겠습니다. 좀 더 자신 있게 살고 싶어요. 살면서 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자신감, 자기 확신, 자의식이란 표현도 자존감과 같은 뜻으로 종종 쓰이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 중에서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감정이라는 개념을 포함하므로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주 듣는 말들은 어떤 걸까? 대표적인 예가 그냥 좋게 생각해 라는 말이다. 비슷한 말들은 더 있다. 걱정 마. 잘할 거야. 넌 할 수 있어. 뭘 떨고 그래. 남들이 뭐라던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런 말들은 혼자 하든 남이 해주든 공허하긴 마찬가지다. 불안, 우울, 강박 같은 흔한 심리적 문제들이 그렇듯 자존감 결핍도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과장된 형태라고 보면 된다. 가령 한 사람이 우울증을 앓고 있을 때 그의 마음 상태는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여기는 것까지 확장된다. 이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어떤 강력한 신앙에 결속되어 있지 않는 한 만족할 만한 답을 얻기란 쉽지 않다. 인생이란 수많은 위험과 예측 불가능성을 포함한다. 우울증이란 단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는 이런 생각과 느낌이 과장된 상태일 뿐이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부정적인 것은 무엇이든 극도로 확대해서 인지하고 긍정적인 것은 축소해서 인지하거나 아예 인지하지 않으려는 감정 상태에 빠진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답은 놀랄 만큼 단순하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약점을 포함하여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한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약점을 너무 중대하게 취급하며 자신 말고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약점을 자꾸 끄집어낸다. 자기 불안이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없거나 잘못된 것에만 집중한다. 그래서 자신의 지금 모습과 되고 싶은 모습 사이에 있는 간극만 끊임없이 눈에 들어온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현실 자아와 이상 자아 간의 격차라고 부른다. 나는 모든 심리적 문제들이 결국 자존감 결핍에서 온다고 본다. 자존감 결핍은 당사자에게 고통스러운 감정과 경험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이로써 문제를 더욱 키우는 태도를 유발하면서
악순환을 일으킨다. 자존감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들 중 다수가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별로 이롭지 않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자기 신뢰가 부족한 사람들은 보통 스스로를 피해자로 자처하지만 다른 식으로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이 책에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보다 진솔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누구나 집단과 일족에서 배제당할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다. 이 불안은 맥락도 없고 어떤 원리가 있는 것도 아니며 당사자 대부분은 그것의 크기와 깊이도 의식하지 못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주로 방어하면서 살아간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나쁜 쪽으로 남의 이목을 끌지 않겠다는 일념이 강하다. 그와 달리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한다. 약점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실패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자존감이 낮은 이는 좌절하거나 창피당하지 않겠다는 목적으로 행동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이는 성공을 내다보고 움직인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실패에 장기적인 상처를 입지 않는다. 자신이 그 타격을 이겨내고 거기서 배우는 것도 있을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다. 실패의 동생이라 부를 만한 것이 있다면 바로 비판이다. 불안한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려면 굳이 실패까지 갈 필요도 없다. 비판적인 발언 한마디면 충분하다. 어떤 실수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버림받고 싶지 않은 원초적인 불안에서 출발한다. 실수하지 않으려는 불안과 촘촘히 붙어있는 또 다른 종류의 불안은 틀린 결정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그래서 자기 불안이 있는 사람은 아예 결정 자체를 잘 내리지 못한다. 특히 불안한 사람의 결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난관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든 공격을 피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또 다른 수단은 완벽주의다. 완벽주의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실수 없이 해냈는지에 집착한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 어떻게 되어야 완전 무결해지는가이다. 아니, 애초에 완전 무결이라는 것이 있기나 하고 완벽해지는 게 가능하기나 한 걸까? 완벽이란 환상일 뿐 이들은 번번이 실패를 맛본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평가 기준도 매우 편협하다. 이들에게 완벽하지 않음은 곧 매우 부족한 상태를 가리킨다. 중간이 없는 것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을 지독히도 못 믿는다. 주로 문제 중심으로 상황을 인지하기 때문이다. 자기 능력을 좀처럼 못 믿다 보니 무언가를 배울 때나 일할 때 마음속 불안이 자꾸 걸림돌로 작용하며 운이 나쁘면 시민성 질환을 앓기도 한다. 불안에 떠밀려 오히려 광적으로 일에 매달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성공이 거듭되어도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자신을 의심하는 성향과 쉽게 상처받는 성향은 서로 깊이 관련되어 있다. 누군가 특히 상심하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를 유독 못 믿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남의 비판이 듣기 싫은 이유는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 없고 싫어했던 어떤 부분, 즉 아물지 않은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정말 운전 솜씨가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옆에서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고 핀잔을 주어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 도리어 핀잔 주는 사람이 운전에 대해서 뭘 모른다고 생각하고 말 것이다. 마음의 상처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생기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는데 자기 불안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가장 싫어하고 못 견뎌한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 그래서 사람들의 호감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되도록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궁극적으로 자존감이 약한 이들의 최종 목적은 본인이 의식하든 못하든 자신을 용인하는 것, 말하자면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입증하는 것이다. 자신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인의 연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전략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 최선의 방어를 위해 차라리 먼저 공격하기를 택하는 것이다. 소위 까칠하고 버럭버럭하는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 욱하는 사람은 언제든 부딪히고 싸울 각오가 되어 있다. 이들은 사소한 일조차 공격 신호로 알아차리기 때문에 하찮은 일에도 침소봉대하여 분통을 터뜨린다. 쉽게 욱하는 사람들은 대개 충동적인 성향을 안고 태어난다. 하지만 그 충동 때문에 제일 힘든 건 정작 본인이다. 자기가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지나치게 반응했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성질을 죽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 바깥 세계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자신이 영향력을 별로 행사할 수 없을 거라고 믿는다는 점이다. 이것을 가리켜 심리학에서는 내적 통제 신념이 낮다 라고 말한다. 자기 불안이 있는 이들은 관철 능력이 약해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에게 딱히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믿는다. 이들은 자신의 요구를 밀어붙이고 싶은 순간에도 어차피 소용없다는 생각 때문에 실현 가능성을 확 낮춘다. 그런데 자기 불안이 있는 사람은 왜 그토록 부정적인 자아상에 집착하는 걸까? 답은 간단하다. 정말 그렇게 믿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차라리 자신을 억누름으로써 안전한 땅바닥에 머무는 게 훨씬 낫다고 본다. 이런 탓에 그들은
언제나 바닥에 납작 엎드려 위를 쳐다보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특히 평화를 지향하면서 자기 불안을 가진 이들은 황당하리만치 많은 모욕을 허용하며 산다. 무엇보다 상호 간의 존중이 가장 빨리 휘발되는 배우자나 연인 관계에서 그런 일을 자주 겪게 된다. 이들은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곧잘 상대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멸시를 겪는다.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참으로 강력해서 그것을 느끼는 순간 스스로가 볼품없는 사람이며 가치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기 불안이 있는 사람은 이 죄책감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해서 느낀다. 객관적으로 책임질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경우도 많다.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믿는 이 태도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파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고 주어진 권리도 적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면 이따금 혹은 항상 체념하는 것에 익숙해진다. 자존감 결여와 우울감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체념하는 습관에 익숙해지면 인생을 잘못 사는 듯한 느낌이 종종 찾아온다. 이들의 인생 행로는 곧잘 우연과 수동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마침 눈에 띄었거나 안전하다는 이유로 선택했을 뿐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직업조차 부모님이 시켜서 고른 경우가 태반이다. 내가 상담한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원래는 다른 일을 하고 싶었지만 부모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서 지금의 직업을 택했다고 고백했다. 자기 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만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나 삶 자체에 대해서도 신뢰가 약하다. 이들은 신뢰란 좋은 것, 하지만 감시는 더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 주변 환경을 항상 시야에 두려고 하고 자신이 누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불안하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확인된 일상을 강박적으로 지키려 애쓴다. 사실 이들은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는 행복 같은 건 얻을 자격이 없어. 이들은 이렇게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자신의 살 권리를 문제시하며 스스로를 부정적인 세계관으로 올가맨다. 사람은 자신이 오랜 시간 유지한 신념이나 보호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면 가장 먼저 불안부터 느낀다. 예컨대 지금껏 잘못 보고 잘못 판단했다는 걸 깨닫게 되면 불안해지는 것이다. 자신의 감각과 판단을 믿지 못하는 상황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원래 있던 신념과 자기 보호 체계를 흔들 각오를 했다면 새로운 신념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변화는 두려움을 동반한다. 더구나 그 두려움의 크기 또한 대부분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한다. 자기 불안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여긴다.
자신에게 저항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마음속 불안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거나 상대방이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믿어버린다. 이런 일은 묘하게도 욱하는 유형에게도 일어난다. 이들은 실제로 반발하고 공격할 줄도 알지만 자신이 그렇게 저항해야 하는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서 잘못을 떠넘기고 상대방의 요구에 역정을 낸다. 이처럼 피해자 의식에 젖어 가급적 자기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실은 관계에서 생긴 문제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자기 불안이 있는 사람은 침착하고 적절한 말로 자기 속내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상대방이 자기 진심을 추측해내거나 말 안 해도 요령껏 눈치채야 한다고 기대한다. 하지만 상대가 눈치가 빠르지 않을 수도 있고 이쪽에서 딱히 소리내어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본인 상식에 기반해 행동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그러면 자기 불안이 있는 이들은 곧바로 상대를 질타하고 자신을 힘들게 했다며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 자존감이라는 장부를 놓고 보면 최대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훨씬 이득이다. 자존감이 허약한 사람은 실제로 가장 중요한 약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늘상 남에게 맞춰주는 것이 우선이고 좋은 관계를 깨기 싫어 갈등을 기피하느라 도리어 솔직하지 못한 점,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이 적어서 주변 사람 역시 사랑하지 못한다는 점, 이것이 이들의 진짜 약점이다. 이들은 뭔가 불편하고 안 맞아도 고지곳대로 말하지 않는다. 속으로 짜증을 삼키며 겉으로는 침착한 척한다. 주머니 속에서는 주먹을 불끈 쥐면서 얼굴에는 미소를 띈다. 자기 생각이 따로 있어도 함구하거나 한껏 애둘러서 표현한다. 자기 불안이 있다고 해서 성격이 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스스로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너무 커서 솔직하지 못한 태도가 습관이 된 것뿐이다. 문제는 이렇게 화를 마음속에 담아두다 보면 결국에는 친구든 애인이든 관계가 적잖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이다. 화를 표출하지 않고 쌓아놓기만 하면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냉담하고 딱딱한 분노로 굳어버린다. 이렇게 화석이 된 분노는 싸움도 사전 예고도 없이 관계를 뚝 단절시키거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느껴질 만큼 갑작스런 분노로 터져나온다. 나는 심리 상담실을 찾은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할 말을 꼭 하라고 권한다. 이건 말고는 상대방이 오해를 해명하거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도록 하여 관계를 다시 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기 때문이다. 심리적인 문제는 대부분 관계에서 비롯된다. 자기 불안을 가진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솔직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적극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보다 자기 보호에 대한 강박, 남들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생각,
자신의 욕구 사이를 오가며 힘겹게 줄타기를 한다.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의 소통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자신의 의견, 감정, 불안을 숨긴다. 2.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3. 벽을 쌓고 수동적으로 저항한다. 남들이 실수하거나 좌초하도록 내버려 둔다. 내 경험상 문제를 알아차리면 곧 반은 문제를 해결한 것과 같다. 그러나 문제가 무의식 저 아래편에 묻혀 있거나 어렴풋하게 냄새만 피운다면 내 행동을 좌우하는 방향키 역시 무의식이 쥐고 있도록 내버려 두는 셈이다. 자존감이 낮은 원인은 무엇일까? 크게 보아 유전적인 형질과 유년기에 각인된 강렬한 경험 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성격 특징인 외향성, 내향성 역시 자존감 형성에 적잖은 영향을 주는데 이 역시도 대부분 타고난 천성에 의해 갈린다. 외향적인 사람은 대체로 솔직하게 타인에게 다가가므로 더 긍정적인 피드백을 경험한다. 외향적인 아이는 또래 아이에게든 어른에게든 허물없이 다가가고 묻지도 않은 말을 기꺼이 들려준다. 남과 쉽게 소통하고 호감도 얻고 친구도 잘 사귄다. 반면 내향적 아이는 쉽게 마음을 드러내거나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당신이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간에 본인이 스스로를 어느 쪽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 내향성이든 외향성이든 각각 장단점이 있다. 아이는 부모 손에 생존을 의탁한다. 갓 태어난 아기는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부모에게 내맡긴 상태다.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사실을 간파하고 자신의 안위를 고민한다. 이 걱정은 아이에게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부모가 착하고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모가 형편없는 사람이어도 이상적인 존재로 승화하고 불미스런 사건이 일어나도 자신이 잘못을 떠맡는다. 만약 부모가 자신에게 가하는 부당 행위를 일일이 알아차리고 인지한다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을 것이다. 하지만 화를 내서 어쩌겠는가? 부모에게서 분리하여 애착을 해제하는 순간 곧 파멸이다. 그러니 그 분노는 부모를 향해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는 화를 자기 스스로나 주변 다른 아이에게 돌리는 것이 낫다. 부모에게서 근원적으로 상처 입고 억압받은 사람은 종종 자기 증오에 빠진다. 이들은 부모에게 당한 비하를 스스로에 대한 자아상 안에 결합시킨다. 이 자기 증오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신에게 얼마나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이 인식은 위험하다. 이들은 차라리 자기 증오를 끌어안은 채 부모와의 끈을 유지하는 편을 택한다. 그래서 부모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죄는 자신이 떠안기로 한다. 아버지가 나를 흠씬 두들겨 패긴 했지만 어쨌든
내가 맞을 짓을 한 건 사실이잖아. 이런 자기 암시를 반복하며 부모에게 향해야 할 분노의 화살을 스스로에게 돌린다. 이런 식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는 혹독하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자기 증오와 그것에 뒤따르는 자기 파괴적인 결과뿐이다. 자존감에 아주 깊고 치명적인 상처를 얻은 사람들 중에는 부모를 향한 복수심 때문에 애착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에 대한 분노 행동을 표출하고 부모가 틀렸으며 결국 실패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방법을 택한다.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에게 보복하려고 일부러 불행해지고 실패를 반복한다. 그로써 부모가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자신들의 양육 노선이 결국 옳았다고 주장할 근거를 제공하기를 거부한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의 유년기 경험이 인생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유년기는 그냥 유년기에서 끝내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년기 경험의 영향력이 그토록 큰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의 두뇌가 발달하고 완성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초창기 학습 경험이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동안 보고 들은 것이 두뇌 안쪽에 깊이 각인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자기 회의를 억제하기 위해 무의식 속에서 나름대로 전략을 마련한다. 무조건 최고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큰 자아를 만들어내고 작은 자아를 억누르는 임무를 맡긴다. 작은 자아란 이들 마음속에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 낮은 자존감이다. 큰 자아는 허술한 자존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무슨 일이든 완벽을 추구한다. 그로써 작은 자아에게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입증해 보이려 애쓴다. 그렇다. 나르시시스트들의 이야기다. 나르시시스트는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자신이 무가치하고 왜소하다고 느낀다. 한편으로는 안간힘을 다해 그것을 뒤바꾸려 노력한다. 이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대하는 태도는 이중장부를 쓰는 듯하며 양가적인 모습이 두드러진다. 대단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이들의 큰 자아는 두 가지 노선을 취한다. 첫째, 자신의 능력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즉 외모, 재산, 자격 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을 갈고 닦으며 관리한다. 둘째, 남들을 가차없이 깎아내린다. 나르시시스트 본인이 자신의 약점을 배척하듯이 남들에게 있는 약점 역시 혹독하게 배척한다. 자기한테든 남한테든 그 어떤 약점도 용납하지 않는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자신을 향한 비하와 폄훼를 타인에게 그대로 투사하는 것이다. 이때 상대방에게 주는 상처와 모욕감은
나르시시스트가 그토록 회피하고 거부해 왔던 상처와 정확히 일치한다. 자신이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 고통을 상대에게 무의식적으로 가하는 것이다. 상대를 끌어내리면 자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유난히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안달한다. 만인이 경탄하고 숭배해 주기를 갈망한다. 그래서 자연스레 완벽주의가 나르시시스트들의 무기가 된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비롯해 남들 모두와 격투를 벌인다. 끊임없이 나와 남을 비교하고 항상 경쟁에 대한 압박감을 안고 산다. 이들과 좋은 사이를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배우자나 상사로 인연을 맺는다면 그야말로 최악이다. 이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자신의 위대함과 탁월함을 과시하는 한편 상대방은 왜소하고 열등하다는 인식을 연신 심어준다. 사실 우리 안에는 나르시시스트가 살고 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성향을 가졌다. 엄밀히 말해서 자존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모두 조금씩 나르시시스트의 성향을 보인다. 자기 인식과 타자 인식이 달라지면 사고방식과 감정이 달라지고 이전과 다른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된다. 우리가 보고 듣고 파악하는 것,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연유하는 우리의 행동, 이것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통제를 한다. 이제 자존감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도움말과 요령을 소개할 순서가 되었다. 1단계, 자신을 올바로 인식하기. 2단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3단계, 행동을 취하는 주체가 되기. 4단계, 자기 감정 다루는 법을 배우기. 당신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 당신이 처한 상황과 당신이 속한 집단의 맥락에 맞는 행동인가 생각해 보는 일이다. 심리적 문제에는 거의 언제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는 문제 그 자체로 인한 현상이다. 가령 나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는데 큰 불안을 느낀다 같은 문제가 그렇다. 물론 문제를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큰 부담이다. 그런데 대부분 이 문제를 창피해하고 이 문제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경멸하며 자신에게 더 큰 짐을 지운다. 이것이 심리적 문제의 두 번째 측면이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문제 자체보다 이 두 번째 측면이 더 큰 부담을 야기하는 경우를 자주 발견한다. 자기 수용의 핵심은 부족하고 문제 있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이다. 따뜻하고 이해심 넘치는 시선을 스스로에게도 넉넉하게 허락해야 한다. 자기 불안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있다. 자신의 약점은 과대평가하고 강점은 과소평가한다는 사실이다.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실패나 패배 경험을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람이
반드시 불행해지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는가? 잠시도 쉬지 않고 자기보다 더 실력 있고 더 재능 있고 더 잘생긴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하는 것이다. 건강한 자존감은 현실을 인정하고 수긍하려고 노력할 뿐 그릇된 이상을 좇느라 애쓰지 않는다. 완벽할 필요도 없고 그저 노력한다는 사실 그 자체면 충분하다. 자존감의 뿌리를 변화시키는 일은 한 사람이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누구인가 하는 관념인 자아상을 건드리는 일이다. 이 자아상은 저 아래 무의식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무척 어렵고 까다롭다. 나는 수년간 사람들을 만나 상담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견고한 문제인지 매번 재확인한다. 가령 한 사람이 마음속으로 나는 형편없다 라고 확신하면 이 확신은 그의 삶 곳곳에 스며들고 그의 존재를 지배한다. 그가 겪는 모든 것이 이 생각에 물들어 버린다. 세탁기 안에 흰 빨래가 가득해도 검은 셔츠 하나만 넣으면 죄다 얼룩이 들어버리는 것과 같다. 마음속 깊이 웅크린 그 하나의 확신, 그 검은 셔츠 한 장을 붙잡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보통 그 확신은 한 줄의 문장인 경우가 많다. 이 문장은 온갖 자기 비하의 압축판이다. 나는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을 듣고 맨 처음 떠올리는 대답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진 순간 떠오른 그 대답, 그것이 당신이 찾던 답일 가능성이 높다. 복잡하고 분석적인 것도 아니다. 보통 아주 짧고 단순한 문장이 많다. 형편없어. 하찮은 것. 멍청이. 창피한 줄 알아. 이런 말들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가리키는 메시지는 하나다. 나는 남들보다 못났다. 남들보다 가치가 떨어지며 남들보다 열등하다는 결론. 이 말은 모든 것을 넘어서고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든다. 이 확신은 철저히 틀렸다. 이제는 이것이 당신의 세계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오염시키는 한낱 프로그램의 결함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 확신은 당신이 어린 시절에 습득한 잘못된 내적 확신이다. 당신은 이것을 믿고 그 틀 안에 갇혀 움직였기 때문에 당신의 인생에서 어처구니 없는 악순환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이 사실을 당신이 깨닫고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당신이 옳다고 믿어왔던 그 가정이 단순한 오류라는 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 오류는 당신에게서 분리되고 영향력을 잃으며 축소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생사를 되돌아볼 때 취하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다. 스스로를 환경의 피해자로 보든가 아니면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보든가.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지나치고 오류가 있다. 스스로를 오직 피해자로만 보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반면 자기 책임이 지나치면 자신과 인생에 비판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비현실적인 피해의식이나
과장된 자기 비판 모두 태만을 불러온다.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최대한 현실에 입각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되 자기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물론이고 어찌할 수 없는 외적인 조건을 자세히 조망하는 것이다. 자존감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은 모두 예외 없이 자신이 정말 형편없거나 못생기거나 하찮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존감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어디까지나 머릿속에 자리한 프로그램에 불과한 것이다. 불안한 사람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신을 함부로 다루면서도 동시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나치게 대접받고 싶어 한다. 자기 불안의 역설이다. 이들은 스스로도 못 믿고 남도 잘 믿지 못한다. 실망할까봐,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특히 그런 것에 자신이 심하게 고통을 겪을까봐 전전긍긍해서다. 이 심리가 확장되면 애정관계에서도 상대에게서 버림받는 일이 생길까봐 처음부터 아예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는다. 자존감을 튼튼하게 키우고 싶다면 당신의 가장 큰 목표는 용기를 내어 마음을 열고 인생을 직접 관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은신처를 나와서 자신에게 가는 길을 떠나라. 당신이 숨어있는 은신처가 외부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지만 그것은 환상이다. 거기 숨어있는 것은 이득보다 해가 더 많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심리학이 말했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의 주제는 불안과 자존감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를 소중하고 존엄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뜻합니다. 자존감의 반대말은 자멸감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멸감을 가진 사람은 자멸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엄하게 대해야 하는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마도 내가 나 자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내가 아닙니다. 이 넓은 우주에서 오직 나만이 나 자신입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나 자신의 의무가 있습니다.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며 키워줘야 합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이 책에서 나온 것과 같이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존엄하다고 진심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공격해도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누군가 나를 칭송하고 떠받든다 하더라도 내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 가치 있고 빛나는 태양과도 같은 것입니다. 태양은 자신의 빛을 받는 행성이 몇 개가 있든지 없든지 신경 쓰지 않고 사방으로 빛을 발산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주변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깁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외모가 아름답지 않아도, 학벌이 뛰어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무한하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렇기에 평온할 수 있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타인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인생의 열쇠는 높은 자존감이고, 높은 자존감으로 향하는 지름길은 자기 자신을 믿어주고 올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래 얼마나 존엄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수시로 자신을 관찰하고 마음의 움직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행복한 삶도 거기서 비롯됩니다. 자기를 작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강력한 잠재력을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맞으면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의식이 깨어나고 정신이 바람직하게 세워질 때 우리의 가장 인간다운 모습도 꽃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그 자체로 기회이고 선물이며 내게 주어진 최고의 보물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